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라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생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삶을 통과해 나가는 순간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과 친해지는 걸 거예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입니다. 오늘은 그 삐딱하게 감사하기를 해보는 날이죠. 감사하기 명상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감사라고 할 때마다 화가 나거나 혹은 뭘 감사하라는 건지 모를 때, 그리고 감사하기를 해봤는데 그냥 무덤덤하고 이걸 왜 하라는 건지 잘 모를 때, 그럴 때 아주 살짝 삐딱하게 질문을 바꿔 가볍게 감사하기를 연습해 볼게요. 뭔가 이유 모를 짜증으로 가득 차는 청소년들, 10대들 상담실에서는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삶에 대한 시선들을 열어줄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까지 바라보는 그런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무엇인지 모를 때 오는 불안감이 크거든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때,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모를 때, 혹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경험에 대해서 내 느낌 자체가 어떤지 모를 때 아이들은 짜증이 나고 그 짜증 아래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하기라는 이름으로 명상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삶,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나 자신의 정서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한 해결책이 있어야 자신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나이대의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뭔가 대단한 것에만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단어랑 일상의 작은 것들이라는 단어가 매치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일상의 작은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라 라는 말 자체가 뭔가 모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감사라는 말보다는 그냥 삶에서 조금 괜찮네, 그 정도인 거 있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는데 훨씬 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감사 명상이라기보다는 뭐가 그나마 좀 괜찮은지 대충 한번 찾아보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생각이라는 걸 하기 시작하고 깊이 생각하는 단계로 가는 그 출발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상담실에서도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고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 질문들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이 어떤지 물어볼 때마다 언제나 행복해요, 재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정말 구체적으로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연습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항상 직접적으로 늘 수 있는 실제 예들을 주어야 아이들의 두뇌에서는 구체적으로 찾아보기라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답들이 다양해져요. 일상에서 이런 흔한 질문을 가지고 나의 정서를 조절해 준다고 쉽겠지만 상상이 가능한 실제 예를 들어줘야 아이들이 감각을 인지하는 그 뇌의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이 질문들은 아이들에게도 질문해 보시면 좋고요. 아이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도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는 것이 감정 인지 능력, 감정 조절 능력을 도와주는 두뇌의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약 1분 정도만 그 질문들에 집중하면서 삐딱하게 감사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짜증나는 냄새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어떤 냄새가 나면 덜 짜증나게 조금은 다행이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그 냄새를 찾아보세요. 꽃향기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커피향 혹은 갓 구운 빵 냄새, 갓 지은 쌀밥에서 나는 냄새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사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럭저럭 괜찮지 하는 냄새가 있는지 지금 본인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냄새를 떠올리는 순간 상상 속에서 맡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떤 음식이 배달이 되면 감사할 정도로 대단하게 맛있진 않아도 조금 괜찮네, 뭐 나쁘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들 수 있을까요? 그 음식은 무엇인지, 음식의 색깔, 음식의 냄새, 맛, 음식이 담겨져 오는 그릇까지 상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음식이 배달되면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질까 상상하고 그 음식을 마음속에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발명된 수많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 물건들 중에 이거 조금 고맙네 라는 생각이 드는, 고맙다 라는 감정이 드는 그런 물건이 있나요? 저는 언제나 그렇지만 세탁기입니다. 저는 세탁기를 생각하면 진짜 눈물 나게 감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그 물건, 일상에서 이 물건 때문에 내가 조금 기분이 괜찮다, 도움받는다 라는 물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숨 들이마시고 날숨 내쉬고 후.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이 어떤 풍경의 환경이면 조금 기분 좋을 수 있겠다, 조금 더 고마워해 볼 수도 있겠어, 이런 풍경이 있으신가요? 그 풍경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바다, 산, 나무, 꽃, 혹은 어떤 빌딩, 시설, 그 모든 것들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그 풍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들숨 내쉬고 날숨 후.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책들 중에 이 책 읽을 때 조금 재밌었지? 좀 괜찮았어 기분이 라고 생각드는 책이 있나요? 혹은 그런 영화가 있나요? 어떤 책, 어떤 영화를 보면서 지금 기분 좀 괜찮다, 조금 괜찮네, 기분 좋다 라고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책과 영화를 보면서 느꼈던 그 괜찮은 기분,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여섯 번째 질문. 우리의 오감각,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손이나 몸으로 촉감을 느끼고, 자, 이때 어떤 감각에 내가 정말 고마워 해볼 수 있겠다, 어떤 감각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해주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감각에 고맙다 얘기를 한번 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에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7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느 계절을 그나마 괜찮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계절이 제일 좋지라는 계절이 있으신가요? 그 계절을 떠올리면서 이 계절이 왜 괜찮은지, 무엇이 괜찮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8번째 질문 드릴게요. 어떤 노래, 좋아하는 음악 혹은 가수가 있으신가요? 이 노래 들을 때 이 가수에게 좀 고마운 느낌이 들었다. 이 노래 들으면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 하는 때가 있었나요? 어떤 노래가 그랬는지 궁금해 하시고 마음속으로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쉬면서 후. 질문 드릴게요. 어딘가로 떠나야 한다면 혹은 떠날 수 있다면 어떤 여행지로 가고 싶으세요? 이곳에 가게 되면 야, 여기 갈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까요? 어느 나라 혹은 어떤 곳으로 여행 가고 싶은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가시면 여기 와서 기분이 좋다, 고맙네 이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여행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10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연의 공간으로 갑니다. 바다, 산, 들, 바위, 하늘 뭐 어디든 자연으로 가볼게요. 숲도 괜찮고 나무, 물, 새들이 다니고 나비가 있고 그리고 귀여운 토끼도 있는 그런 곳이면 괜찮습니다. 어떤 자연의 공간으로 가면 기분이 괜찮아질까요? 고마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마음대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연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후. 11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 혹은 성격 중에서 이거는 좀 괜찮다 하는 여러분의 어떤 능력, 기술, 성격이 있나요? 궁금해 하시고 찾아보시고 고맙지 이 정도면 이라고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12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부위, 우리 몸의 한 부분에 화가 좀 덜 난다. 이 부분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랑 느낌이 드는 부위가 있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을 한번 훑어보시고 나서 몸의 부위 중에 이 부분은 좀 괜찮네, 괜찮아, 마음에 들어 라는 부위를 찾아보시고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13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 중에서 이것 덕분에 내가 좀 사는 게 괜찮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앱도 있을 거예요. 이 앱이 있어서 내 생활이 조금 편리해 라고 하는 앱이 있나요? 나로 하여금 조금 편리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그런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 지식이나 정보나 앱에게 고맙다 이 녀석아 한마디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후. 14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어떤 위인일 수도 있고요. 롤모델일 수도 있고 연예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 옆에 직접 만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든 이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조금 괜찮다. 고마운 건 다양하겠지만 잘생겨서 고맙고 똑똑해서 고맙고 나를 도와줘서 고맙고 아니면 너무 웃겨서 고맙고 그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고마운지 한 가지, 두 가지 찾아내셔서 당신에 있어서 내 기분이 괜찮아요 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마지막 15번째 질문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좀 고마운 시간대가 있나요? 아침 6시, 점심 전 11시, 학교 마치는 오후 3시, 혹은 집에 도착한 4시, 7시, 혼자 게임하는 밤 9시인가요? 어느 시간대를 기다리고 기분이 괜찮아지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왔을 때 이 시간에 와서 너무 고맙다라고 기분을 일으켜줄 수 있는 시간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후.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나 자신의 기분을 알아볼 수 있게
감사하게 일상에서 감사하기.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그 일들에 대한 답은 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오늘 했던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내일 또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는구나 알아차리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잘 알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모를 때 두려움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를 때 그 두려움은 조금 더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이 공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나 자신의 느낌, 나 자신의 정서를 아는 걸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라는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평생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삶을 통과해 나가는 순간들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우리 자신과 친해지는 걸 거예요. 우리 자신과 친해지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짧은 이 15가지의 질문들과 함께 여러분 자신과 좋은 연애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마인드풀니스 달팽이였습니다.